네, 주상전화 이번에는 2부 본격적인 종목 상담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종목 상담은요.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종목 고민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내용부터 만나볼까요? 네,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매수가랑 비중은요? 9,630원이고 10%입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9,630원이고 비중은 10%. 아,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여기 손절을 해야 할지 좀 그래서요.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더 들고 가봐야 할지 이 점이 예, 고민이신 거죠? 네. 네, 두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되시면 팻말 들어주시고요.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 두 분 다 긍정 의견 주셨는데요. 자, 김시은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매수가 부근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일단 기대감 가져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 현 단계에서 손절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종목이 더 떨어질까? 저는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STO 관련했을 때 여야 모두 긍정에 대한 내용들, 특히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관련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세론에 대한 물량들이 나왔는데 이미 이번 주에 이제 국정감사 관련했을 때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내용들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STO 관련했을 때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토코나 증권 쪽에 대해서 그 주식담보대출처럼 이제 비슷하게 활용하려는 제도를 또 이제 가이드라인을 승인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현재 STO를 점점 법제화하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이런 흐름들 자체가 STO 관련 종목군들 내에는 좀 긍정적인 시선이 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까지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가냐? 수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이 종목이 갑자기 움직인 게 아니라 지난 7월부터 움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STO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도 움직여야 되고 비만 치료제도 움직여야 되고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좀 움직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눌림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내에서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비중 줄이시기보다는 홀딩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 특히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을 딛고 그때 수급 들어오면서 갑자기 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때 비중을 조금만 더 담으세요. 약 2%에서 3% 정도만 더 담으셔서 저는 평단가를 약간 떨어뜨리면 좋지 않을까. 그 이유가 현재 시청자분께서의 평단가가 살짝 위에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씩 아래로 떨어뜨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 기대감이 있는 만큼 지금 손절은 아니다. 시세 슈팅이 나올 때 평단가를 낮춰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솔트룩스고요. 네. 매수가는 3만 원이고 10%예요. 솔트룩스 매수가는 3만 원이고 비중은 10%. 아, 네.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 최근 또 시세가 올라와서 약간 기대감도 생기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얼마까지 올랐을 때 탈출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요. 네, 솔트룩스 언제쯤 이 손실을 조금은 회복하면서 탈출할 수 있을지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 솔트룩스에 대한 의견 준비되시면 팻말 들어주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솔트룩스 김시은 팀장님은 중립 주셨고요. 최진욱 본부장님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좀 언제쯤 탈출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 실적은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니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이제 AI 기반의 지금 교육 사업까지도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AI 교육도 관련해가지고 MOU 체결 부분들이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시대가 계속해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 수요 부분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번외적으로 솔트록스가 지금 AI 기반의 유전체 분석 검사라든지 혹은 신약 개발이든지 신사업 부분들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시기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솔트록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모멘텀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좋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밀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솔트록스가 일단 지금 자리에서 굳이 빠진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빠질 자리는 거의 안 보인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지금 중장기적으로 추세도 전부 다 바뀐 상황입니다. 뭐 주봉이나 월봉을 전부 다 놓고 본다고 해도 이제 막 추세를 좀 돌려 나가주는 그런 구간인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 하게 되면 거래량이 안 터진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지금 바닥 부근, 특히 이제 바닥이 잡혔다 하게 되면은 솔트록스 쪽에 어느 정도 일부 거래량이 좀 실려주면서 추세 전환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좀 좋은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한번 눌림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일단 긍정 의견을 드렸던 부분들은 일단 비중이 지금 높지가 않아서 제가 좀 긍정 의견을 좀 드렸거든요. 10% 정도의 지금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단가는 사실 3만 원에서는 가지고 가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래쪽에 지금 물량들도 꽤나 좀 많은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위쪽에 대한 물량이 많다고 하게 되면 2만 원대로 보여지거든요. 2만 원대의 물량이 꽤나 좀 많이 지금 묶여 있는 구간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때가 좀 강한 저항 역할을 좀 해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때 좀 개별제로라든지 모멘텀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2만 원 선을 솔트록스가 지켜보시다가 돌파가 안 나오고 재차 밀린다고 하게 되면은 한번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또 연출이 될 겁니다. 그때 아마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바닥을 잡고 추세 전환을 시도해 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지금 라인에 한 16,300원대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16,300원을 다시 찍고 내려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대로 그냥 위로 올라가면은 베스트이긴 한데 2만 원대 저항 돌파 못 해주면 한 번 더 밀리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둔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자리보다 16,300원에서 500원 이 레인지 박스권에 도착을 했을 때 추가 매수를 10% 정도 동일 비중 좀 들어가시면은 평단은 확실하게 좀 비중에 평단은 조정이 되실 겁니다. 평단이 조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모멘텀이 실리는 게 가장 좋아요. 모멘텀이 실려야만 3만 원대까지도 우리가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모멘텀이 실리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한 22,000원에서 25,000원대 사이까지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추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수익권에 이 구간에 오면은 수익권이겠죠. 그럼 이 수익권에서 나머지 한 10% 비중 정도 한 번 더 반매도를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반을 가지고 조금 더 트라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일부 비중을 한 70% 정도, 80% 정도 축소를 시킨 다음에 남은 비중을 조금 더 트라이 한다든지 이러한 전략으로 현재는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솔트룩스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우선 2만 원대에서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여기가 주가 분수령이 될 수가 있고요. 16,300원에서 500원 선 라인에서는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조정해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CJ 제일제당이요. 네, CJ제일제당 매수가랑 비중은요? 30만 원에 15%예요. 30만 원에 15%. 지금 네. 약간 매수가 부근에서 공방전 치르는 것 같은데 혹시 매수한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고 지금 그러면 아무래도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고민이신 거죠? 예, 그리고 그 실적이 안 좋은가 계속 내려가 가지고요. 네,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점도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CJ제일제당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되시면은 팻말 들어주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김시은 팀장님, 최진욱 본부장님 두 분 다 중립 의견 주셨는데요.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CJ제일제당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좀 묻고 싶어요. 왜 사셨는지 이유를 한번 여쭙고 싶은데 왜 최근에 30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많이 무량지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많이 내렸걸래 한번 샀거든요. 그 우량주라고 하셔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다만 이제 다음부터는 우량주라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라기보다는 좀 모멘텀이라든지 혹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급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점들까지 한번 염두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우량주라고 하셨으니까 성향 자체가 좀 장기 성향이신 것 같아요. 좀 이제 단기 성향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량주니까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또 빠르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작은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기간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잡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굳이 여기 자리에서 매도를 하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30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회복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다만 시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걸릴 수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기 같은 경우가 본업 쪽에서 국내가 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 판촉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 같은 경우도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를 보게 되었을 때 지금 해외 쪽에 대한 성장세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 중국 쪽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내용들 바이오 사업부 역시도 실적 회복세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필요는 있어 보여요. 결국 지금 CJ제일제당뿐만 아니라 음식료 전반적으로 수급이 잘 안 들어오고 있고 관심이 없는 섹터입니다. 우량주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시청자분께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조금 더 태워서 기다려 보겠다 하시면 조금 더 버티는 거고요. 내가 아니다, 지금 이 종목 좀 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도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셔도 되긴 한데 다만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좀 더 아래를 보더라도 26만 원 라인대까지만 열려 있어서 지금 굳이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가 저의 생각이에요. 네, 이렇게 CJ제일제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6만 원 선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역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저희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내주신 문자 457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명은 KNS고요. 비중 45%, 매수가가 19,550원입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것 같은데 마이너스라서 계속 홀딩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역시 두 분 의견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두 분 KNS에 대해서 의견 준비되시면 팻말 들어주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김시은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2차 전지 46파이 관련했을 때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관련했을 때 특히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관련했을 때 46파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긍정적인 내용들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신규 상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동안 횡보를 하다가 그제서야 이제 막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상장 초반 대비했을 때 거래량은 조금 작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충분히 이런 종목군이 있구나 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종가 매물대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21,000원대가 1차적인 매물대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하게 되었을 때는 또 추가 상방을 열어둘 수가 있는데 그 라인대가 약 23,000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가격적인 라인대는 이렇게 좀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KNS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문자 살펴볼 텐데요. 409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는 88,000원, 비중 10%입니다. 최고점에서 사서 현재 물타기에서 88,000원이 된 건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너무 힘드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본부장님께 의견 여쭤볼게요. 자, SKI 테크놀로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2차 전지하고 배터리 관련해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워낙 SK 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연출이 됐을 때 당시에도 그렇게 좀 큰 수급력이 많이 몰렸던 기업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저가에서 메이저들의 수급이 좀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이 개선이 되는 여부들도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을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SK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지금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결국 그 부분들은 시장 투자 참여자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만약에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온다고 해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휘청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 SK 테크놀로지가 지금 자리가 바닥이 맞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최근에 거래량이 좀 강하게 터졌던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도 일단 단기적인 바닥은 잡혔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워낙 이 종목은 좀 길게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기에도 다소 제한적인 좀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바라보고 나서 투자 전략을 좀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SK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88,000원에 지금 매수가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면은 사실 88,000원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가격대까지도 올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투자자분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물량이 지금 88,000원에서 8만 원대 좀 많이 물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대까지 물량이 소화를 해주려는 흐름들이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개별 재료가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알파로 SK 테크놀로지에 대한 개별적인 뭐 공시에 대한 호재라든지 혹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비중이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10% 내외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일단 저는 지금 자리 한번은 베팅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아직은 좀 있기 때문에 10% 물량을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 마시고 5% 나눠서 총 2번의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 좀 잡아드리게 되면은 일단 내일 쉬고 목요일 날 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은 시가 라인을 이탈 안 해주는 수급들이 오전까지만 잡힌다고 하게 되면요. 그때 한번 5% 추가 매수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평단가가 8만 원대에서 지금의 주가가 37,000원대니까 아마 평단가는 반 비중만 들어가도 확실히 평단이 조정이 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시가 라인을 혹시라도 이탈해서 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전 29,800원의 저가를 찍었던 라인 있죠. 여기 라인에서 한 번 더 바닥을 잡는 흐름들이 나와주면 여기서 이제 5%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총 10% 비중이 2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평단은 확실하게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 주가가 위로 레벨업이 좀 되는 현상들이 나와주게 되면은 저는 좀 일단 54,000원에서 한 67,000원대에서는 일부 물량 좀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 내가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확고하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홀딩하는 전략이 좀 맞고요. 다만 내가 중장기적이나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동안 투자했을 때 좀 힘들다 하게 되면은 일부 평단가 부근대까지 왔을 때는 약손절을 좀 진행을 하시고 다른 2차 전지 기업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테크놀로지 아마 고민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 추가 매수와 평단가를 낮추는 점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본격적인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태성을 들고 있는데 네, 태성 25,500원에 70% 비중이거든요. 태성 2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70%요. 예, 이거 언제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지금도 크게 수익을 보고 계시고 지금 더 들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익절해야 할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바로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성 더 들고 갈 수 있을지 익절해야 할지 두 분 의견 준비되시면 팻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김시은 팀장님 긍정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님 부정 의견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익절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일단 익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그래도 지금 평단가가 워낙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일단 올라가는 타이밍에 익절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한번 눌리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구간에서 저는 일단은 익절하고 나오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지분율을 보니까 지분율 변동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지금 장내 매도도 계속해서 8월 달에도 지분율이 많은 임원은 아니지만 일단은 장내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주가가 레벨업이 너무나도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CATR 향에 대한 RTR, 이 도금 장비에 대한 매출이 가시화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일단 지금 태성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RTR이라는 도금 장비 자체가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할수록 RTR 도금 장비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가시화가 되는 부분들이 태성의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키가 되는데 제가 일단 익절의 신호를 좀 드렸던 부분들은 아마 시청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주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급등력이 나와주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한양행 같이 거래량이 터치면서 위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규적인 수요가 지금 이 고가권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매도 물량을 매수로 사면서 위로 올리고 있다는 부분들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태성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에서는 거래량이 꽤나 많이 터졌는데 추세 전환시켜주고 급등이 나오는 과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전혀 미비하게 지금 터지고 있다는 부분들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요. 저는 일단은 차익 물량이 한번 쏟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한 차례 익절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내가 만약에 지금 판단을 너무 잘 잡아서 아깝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 정도는 매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고요. 반매도로 진행하시고 보통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력을 보여주게 되면은 한번 눌림 이후에 이 모멘텀 훼손이 되지가 않으면은 한 번 더 재차 50의 신고가를 또 갱신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나머지 물량 반절 정도에 대한 물량은 한 번 더 50의 신고가를 갱신하는 부분들까지 끌고 가는 전략도 유효하지만 일단 태성의 주가만 딱 놓고 보고 그리고 지금의 시가총액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유통 물량 수가 많은 기업이 아니어서 순식간에 또 밀릴 것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밀린다고 하게 되면은 지켜줘야 하는 선은 5일선이라고 봅니다. 단기 입형이죠. 단기 입형의 5일선 라인이 한 31,000 오늘의 좀 시가 라인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시가 라인을 만약에 이탈을 안 하고 눌림을 주고 나서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만약에 시가 라인을 이탈한다 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절 정도 매도를 진행하시고 반 정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에 맞는 좀 투자 전략을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태성에 대해서는 한 번은 익절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가격 라인 때도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 두 분의 의견이 갈렸던 만큼 김시은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익절보다는 좀 더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근데 이게 X 의견을 들으시긴 했는데 네. 다만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다만 익절에 대한 포인트가 지금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5에 대한 의견을 드리긴 한 건 맞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9월 20일을 기점으로 했을 때 외국인의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움직였다라는 점들, 결국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만약에 여기서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좀 크게 부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5일선 또 타고 올라갈 때 계속해서 이격 조정을 받으면서 또 천천히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날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격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한 좀 쉬어가는 흐름들 하루 이틀 정도 더 나올 수가 있긴 한데 다만 여기에서 내가 아깝다라고 하시면은 비중 확정 지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70%라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20% 정도 수익 확정 지으시고 그 다음에 5일선 입격. 그러니까 왜 5일선을 강조를 했냐면 5일선 타고 올라가서 그래요. 5일선 타고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
5일선 터치 안 하고 올라갑니다. 그만큼 현재 5일선이란 지지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여기에서 5일선 터치한다, 뚫고 내려간다 하시면 그때 비중 확정 지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굳이 확정 지으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5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두 분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태성 지금 수익 보고 계신 점 축하드리고요. 이 점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포트폴리오 수익도 극대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은 마무리 짓고 이번에는 유튜브 댓글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남겨주신 종목 고민 상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은은형님께서 셀트리온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어요. 매수가는 19만 7,854원 평단가, 비중은 9%, 합병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바이오주는 잘 움직이던데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까요? 종목 교체면 추천할 섹터나 종목 소개받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셀트리온 지금이라도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지 역시 두 분 의견 확인해 볼게요. 자, 팻말 준비되시면 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 의견이 이번에도 갈렸는데요.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셀트리온 부정 의견 주셨어요. 저는 종목 교체하는 거에 부정을 드린 겁니다. 아, 종목 교체 부정. 종목 네. 교체 부정이고요. 셀트리온의 부정은 아닙니다. 그 부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는 종목 교체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기존 약품, 기존 제품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신규 약품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성장성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지금 북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인플렉트라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매출 성장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진펜트라는 이미 입증이 확인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진펜트라에 대한 부분들의 입지 규모가 계속해서 저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셀트리온 자체가 쉽게 꺾이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워낙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 투심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에 알짜배기 기업들만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알짜배기 기업이라 하게 되면은 알티오진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재료가 워낙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수급이 당연히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일단 10월 15일 위고비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특히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나 관련주로는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개별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만한 재료가 아직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의 파급력 부분들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좀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지금 19만 7천 원대에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가고 계시는데 저는 평단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의 평단 같은 경우도 싸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적정 가격에 일단 매수는 진행을 잘 하셨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긴 추세로만 보면요,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 기조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추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평들이 지금 전부 다 정배열로 다시 돌아선 상황이죠. 정배열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부 기간 조정을 주는 부분들은 오히려 여기에 우리가 좀 1회 1비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변동성을 그대로 그냥 무시를 하시고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이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문턱을 두드리게 되면 20만 원대가 좀 될 것 같아요. 20만 9천 원에서 한 21만 원대. 이 부분대에 셀트리온이 개별적인 재료가 부각이 된다라든지 혹은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박스를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상대적으로 앞전 정고 라인 비스무리하게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가권에서 박스를 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차적인 목표가나 20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로 좀 보면 되시고요. 그래도 나는 좀 손절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단기적인 손절가 자체는 한 8만 원대를 좀 보고 있거든요. 18만 원대를 일단은 이탈 안 해주면 가장 베스트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스를 치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빠진다 하면 17만 원대까지도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만약에 17만 원대까지 빠진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만큼 셀트리온 자체는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성 충분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홀딩 관점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대신 종목 교체는 노라고 의견 주셨고요. 앞으로 들고 가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내용 만나볼게요. 8373님께서 한국가스공사 매수가는 47,000원, 비중 20%, 연말까지 바라봐야 하는 건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연말까지 들고 가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정답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오. 이제 그냥 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투자 자문사가 S&P 글로벌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좀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다만 대왕고래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이미 거의 다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 주관사도 선정이 될 예정이고 관련했을 때 투자에 좀 참여할 기업들 역시도 함께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 투자자 본인께서도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여기서 내가 손절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관련 종목군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계속 121선을 터치하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어서 과연 이 라인대를 어떻게 지지하는지 여부까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다만 긍정에 대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